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케팅 대행 부업 4강입니다. 마케팅 대행 부업이 뭔지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앞에서 1강부터 3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이 부분을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강에 있는 내용부터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울 부업은 바로 마케팅 대행 부업인데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 부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부업 중에서도 하필 제가 뭘 소개해드리고 있죠? 마케팅 대행 부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왜 마케팅 대행 부업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케팅, 이 부업이라는 건 사실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 부업의 난이도는 뭐로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드는 거랑 혹은 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내가 하는 게 둘 다 내가 아니야,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내가 아니야, 아니면은 둘 다 내가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부업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마케팅 대행 부업은 몇 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급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왜 근데 우리 굳이 이렇게 어려운 중급 부업 하죠?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업의 난이도랑 돈이 비례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급 이상의 부업인 마케팅 대행 부업을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지금 난이도가 너무 높고 나는 돈 이 정도 안 벌어도 돼, 소소하게 벌래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이미 나가셨겠죠? 감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은 크게 우리가 두 개를 배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블로그랑 그 다음에 플레이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블로그에 집중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왜 굳이 블로그를 먼저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블로그가 있고 우리 요즘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있고 틱톡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블로그는 글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있으면 여기에 이미지화를 시킨 게 바로 뭐예요? 인스타 게시물인 거고, 이거를 우리가 모두 해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스타 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되는 거고 틱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와 촬영과 편집, 이것보다 가장 쉬운 단위가 바로 뭐예요? 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블로그를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스타랑 유튜브, 틱톡을 하기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를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블로그에도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당장 2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2강 내용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도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블로그 하면은 뭘 떠올리시면 바로 이 체험단을 떠올립니다. 이 체험단이라는 게 뭐냐면 맛집 후기 같은 걸 작성하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그런 후기 블로그를 우리가 체험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체험단 블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드센스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글을 쓰고 구글 어떤 광고를 붙여서 돈을 받는 그런 블로그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애드센스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거는 브랜드 블로그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브랜드 블로그는 뭐라고 했죠? 어떤 사장님의 가게를 홍보해주는 블로그를 다이렉트로 쓰는 거다. 얘네 셋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했었어요. 체험단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어떤 가게 사장님이 있으면 그 가게 사장님이 체험단 사이트에다가 내 블로그 써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면 그 체험단 사이트가 우리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애드센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구글에다가 광고를 해줘 라고 말을 하면 구글이 우리한테 대신 글을 맡기는 거다. 그래서 중간에 구글이 껴져 있는 거다. 근데 브랜드 블로그는 뭐라고 했어요? 이 중간에 체험단 사이트나 혹은 구글이 중간에 없고 다이렉트하게 사장님이 나한테 의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결국 이 광고를 맡긴 사장님의 가게 매출을 뭘로 올려주는 거예요? 글로 올리는 게 결국에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장님 가게 매출에 글을 올리려면 결국에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4강에서는 이 많은 것들을 돌고 돌아서 결국 가장 중요한 뭘 배울 거예요? 설득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5강에서는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를 바탕으로 플레이스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기억 다 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기억 못하고 계신다면 제발 다시 2강과 3강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강을 복습을 해봤는데요. 3강 내용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3강은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결국에 부업 중에서 우리는 마케팅 대행 부업을 배울 거고,
그 마케팅 대행 부업 안에는 블로그와 플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블로그 안에서도 설득하는 글쓰기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그 설득하는 글쓰기를 바탕으로 플레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게 결국에 마케팅 대행 부업의 가장 기본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나 블로그도 하고 싶고 플레이스도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3강에서는 뭘 말씀드렸냐면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의 순서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 하고 싶은데 이제 뭐부터 어떻게, 뭘 도대체 처음 시작해야 되냐 이런 거를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에 제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마케팅 대행 부업, 지금 마케팅 대행을 하고 싶은 거니까 마케팅을 할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 대상을 정할 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업종의 마케팅을 내가 할 건지 그걸 먼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업종을 선택했으면 당연히 이 업종에 대한 공부를 해야 여기 가게에 매출 올려주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업종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종 공부가 끝나면 당연히 이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장님을 찾아서 그 사장님과 컨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사장님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블로그, 플레이스를 통해서 매출을 올려줄 건지 이런 전략을 설명을 하고 그거랑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3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강과 3강에 대한 복습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바로 이 설득하는 글쓰기, 오늘 강의에서 바로 이 설득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은 바로 설득하는 글쓰기인데요. 우리가 왜 설득하는 글쓰기를 배워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사장님의 매출을 글로 올려줘야 그 사장님이 고맙다고 하고 나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몸 하나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무슨 사장님 매출까지 올려? 라는 뭐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내 것도 내가 못하고 있는데 누구의 매출을 올려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블로그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내 학원도 애들이 다 안 찾는데 누구 마케팅을 도와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다이어트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 검색을 하면은 진짜 별별 종류가 다 있더라고요. 만약 다이어트를 안 해보셨어도 무슨 다이어트 뭐 이런 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뭐 핫한 저탄고지부터 시작해서 원푸드 다이어트 아니면 뭐 연예인 이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송혜교 다이어트 아니면 신봉선 다이어트 뭐 다 있어요. 아 심지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깻잎 다이어트인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 방법이나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결국 막상 그 다이어트를 클릭해보면 어떤지 아세요?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들어가는 걸 줄이고 나가는 걸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종류에 따라서 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를 뭐를 먹을 것이냐, 뭘로 바꿀 거냐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 우리가 나가는 거라고 하면은 더러운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땀을 빼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러운 그런 것들도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여튼 운동을 해서 땀을 빼고 몸의 체질을 바꾸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다. 이게 그냥 모든 다이어트의 기본입니다. 제가 왜 이런 갑자기 다이어트 같은 뜬금포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배울 이 사장님의 매출을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득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사장님 가게의 매출을 올려주는 거였죠. 이거는 고객이 설득이 되면 당연히 매출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담 가질 필요도 어렵다고 느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사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줄 알면 당연히 매출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쉽다는 이야기도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다이어트를 생각해보자고요. 다이어트가 왜 어렵다고 느끼죠? 치킨, 피자 이런 거 안 먹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운동하러 나가기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들고 귀찮은 겁니다. 근데 운동이랑 안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어떻죠? 안 먹다 버릇하면 사실 안 먹을 수 있어요. 운동하다 버릇하면 어때요? 운동 안 가면 오히려 찌뿌둥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어떻게 할지 뭘 먹어야 할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지식은 사실 30-40% 정도고 의지가 60-70%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자연스럽게 간다. 다만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식이 30에서 40% 그걸 지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의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60에서 7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 중에 뭐 100% 이 30-40%의 전체를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그중 10에서 20% 정도를 지금 이 강의에서
시작해서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빨리 이거 설득하는 글 쓰기 원리는 안 알려주고 이런 다른 잔소리를 하냐면요. 왜냐면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아마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처음 블로그를 쓰면 여러분들이 글 하나에 8시간 걸리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다 떠나서 일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고비를 넘으시잖아요? 그러면 어찌저찌 의자에 앉았는데 블로그 아이디 로그인을 하려니까 비밀번호가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만약에 비밀번호도 겨우 찾았다. 그래도 블로그 글쓰기 버튼은 어디에 있는지, 글쓰기를 쓰려고 하니까 제목은 뭐라고 할지, 아니면 첫 마디는 도대체 뭐가 좋을지, 이런 게 막 하나하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치킨 피자를 참고 운동을 다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간을 겪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글쓰기 원리를 설명해 주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원리만 알고도 충분히 블로그로 사장님 매출 올려주는 거는 밥 많이 먹으면은 화장실 가고 싶듯이 자연스럽게 되실 거고요. 근데 이걸 만약 도저히 못해서 헬스장을 끊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PT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유료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유료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나서도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 그럼 제가 오프라인으로 2주간 아주 빡세게 스파르타로 매일 글 쓰고 피드백하고 막 플레이스 같이 키워보고 이런 오프라인 마케팅 대행 창업반을 하니까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네, 홍보 죄송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잔소리 그만하고 설득하는 글쓰기 3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설득하는 글쓰기 3원칙입니다. 설득하는 글쓰기의 3원칙 중 1원칙부터 배울게요. 1원칙은요 바로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원칙은 그냥 딱 하나, 내용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저탄고지 다이어트 했다가 원푸드 다이어트 했다가 송혜교 다이어트 했다가 무슨 신봉선 다이어트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뭐 하나만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 주는 사람 유튜브 할 때 자기 개발했다가 부동산 했다가 부업했다가 그래서 망했다가 지금 겨우 부업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업 이야기만 합니다. 네,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이 블로그도 똑같아요. 사장님의 매출을 올려주려면 목적이 딱 하나여야 됩니다. 블로그에서는 그 사장님의 가게 혹은 그 업종과 관련된 이야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험단이나 아니면 애드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체험단 맛집 후기 블로그를 운영해보셨다면 충분히 알 거예요. 내가 사실 음식점 후기를 쓸 거면 음식점만 써야 되고요. 카페를 쓸 거면 카페만 써야 됩니다. 혹은 업종 단위로 안 하실 거면 최소한 지역 단위로 해도 괜찮아요. 뭐 을지로면 을지로, 아니면 뭐 서울이면 서울, 대전이면 대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봤을 때 가능한 한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원칙의 하나라는 의미예요.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굳이 하나여야 되나요? 라고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지금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냥 딱 봤더니 앞에 가게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김밥천국이고요. 하나는 김치찌개입니다. 둘 다 김치찌개 팔아요.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면 어디 가게에 가시겠어요? 당연히 김치찌개만 파는 곳을 가겠죠. 왜냐면 김치찌개만 맨날 하니까 더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더 맛있을 거니까. 그겁니다. 근데 가끔 블로그나 인스타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건 블로그뿐만 아니라 진짜 마케팅 자체에서 어떤 가게의 매출을 올리고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원칙으로 쓴 거예요. 1원칙 뭐라고 해요? 내용이 딱 하나.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노트랑 펜 가져와서 꼭 쓰세요. 1원칙은 뭐다? 딱 하나.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만 다룬다. 하나의 주제만 다룬다. 이겁니다. 한 가지 주제만 다루면 당연히 전문성이 생길 거고요. 우리는 한 가지 음식만 파는 곳을 뭐라고 말하죠? 전문점이라고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요? 전문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만 다루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실력에 대해 인정하게 되고 이 사람에게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되고 당연히 그러면 그 가게로 고객은 방문을 할 거고 그럼 당연히 그 가게의 매출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글쓰기, 가게의 매출을 글로 올리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1원칙은 뭐다? 딱 하나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근데 아는 거랑 할 수 있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 뭐야 뻔한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쓰다 보면은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다 쓰고 글을 읽어보세요. 아마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글 하나를 썼다가 그 다음 글은 또 다른 내용 썼다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1원칙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칙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블로그 글을 쓰면서 그리고 어떤 마케팅을 하던 기본은 이 하나라는 거를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2원칙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2원칙 숫자 2를 이렇게 손가락을 한 다음에 딱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왜인지는 묻지 마세요. 2원칙은 뭐라고요? 주파수 맞추기입니다. 이 주파수 맞추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읽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답을 먼저 말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파수 맞추기예요. 제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몸 하나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사장님 매출을 올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뭐냐? 저도 여러분한테 주파수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공감도 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말은 이거니까 이걸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를 제가 생각한 다음에 먼저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다 해결되신 거 맞죠? 안 되시고 들으시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강의 처음부터 여러분 제 강의 좀 들어보세요. 좋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들으시겠어요? 안 듣죠. 아마 아이고 저 강의팔이 사기꾼이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막상 쓸 때는 그렇게 못 쓴다고요. 처음 글 쓰자마자 예를 들면 학원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희 학원은 어디 있고요, 프로그램은 뭐고요 이렇게 써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냐?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한 게 아니거든요. 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나 혼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비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이 무료 강의를 듣고 할 수 있으면은 제 유료 강의를 듣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 강의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기가 싫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남자분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가 갑자기 와서 자기야 나 뭐 변한 거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스캔을 이제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변했지? 여자분들도 사실 그거 물어봤을 때 알거든요. 아 이거 못 맞추겠다라는 거를. 근데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고객이 뭘 찾고 있는지 알아맞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이 2원칙 주파수 맞추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고객들은 여자친구나 와이프랑 다르게 힌트를 줘요. 내가 어떤 거에 관심 있어 라는 힌트를 준다고요. 그걸 블로그에서는 키워드라고 해요. 이 키워드가 뭐냐면 네이버에 고객이 검색하는 단어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 수학학원 추천 이런 거죠. 강남 수학학원 추천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궁금한 사람들이죠? 고객이 우리한테 퀴즈를 낸 겁니다. 근데 너무 다행히도 힌트를 준 거예요. 나는 강남에 있는 수학학원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요. 그럼 우리가 정답을 말해주려면 뭘 말해줘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강남에 있는 수학학원은 여기에 이런 곳들이 있어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파수 맞추기가 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고객이 낸 퀴즈가 있는데 그 퀴즈를 맞추라는 겁니다. 쉽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이런 퀴즈 좀 많이 내달라고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2원칙 주파수 맞추기는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3원칙입니다. 이 3원칙은 뭐냐? 바로 3학년입니다. 3학년. 3원칙이 뭐라고요? 3학년입니다. 초등학생 3학년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3학년이면 몇 살이죠? 한 10살 정도 될 거예요. 10살 아이들이 이해할 정도로 쉽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을 쓰면 멋있어 보일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못 알아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블로그를 할 때 저품질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품질을 피하려면 고정 IP를 쓰셔야 되고요. 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블로그 지수에 맞게 1단계 키워드부터 접근해서 블로그 지수를 최저가 등급까지 올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떠세요? 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니 저품질이 뭐야? 고정 IP? 블로그 지수는 뭔데? 1단계 키워드? 최저가 등급? 이런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냥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글을 보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안 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을 쉽게 바꾼 사람 중에서 대박난 사례가 바로 백종원 선생님인데요. 초반에 백종원 선생님이 TV에 막 나오셨을 때 처음 했던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레시피를 종이컵을 기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요리를 쉽게 알려주는 분이 거의 없었고요. 막 전문 요리 기구로 뭐 계량을 몇 미리 해야 된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TV 보는 일반인 입장에선 이런 뭐 계량 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몇 미리라고 한다고 해서 감이 없거든요. 근데 백종원 선생님이 시작을 할 때 종이컵으로 양을 알려주시니까 누구나 아 종이컵 그러면서 따라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설득하는 글쓰기의 3원칙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1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딱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주제가 통일이 돼야 된다. 주제가 너무 다양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초에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럼 설득이 안 된다.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람들은 가게로 방문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2원칙입니다. 2원칙은 뭐라고요? 주파수 맞추기. 2원칙 이거 기억하시죠? 주파수 맞추기. 주파수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고객이 낸 퀴즈를 우리가 맞춰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고객은 뭘 준다 했죠? 힌트를 준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 3원칙입니다. 3원칙은 뭐가 있죠? 바로 3학년이 뭐였어요? 3학년? 10살 아이들도 이해가 될 만큼 쉽게 써야 된다. 그러면서 백종원 선생님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설득하는 글쓰기의 3원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설득하는 글쓰기 3원칙은 결국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지켜지면 사실은 가게의 매출은 당연히 오릅니다. 아마 이게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글 쓰던 방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계속 통일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과 적용하는 건 좀 달라요. 다이어트 우리가 덜 먹으면 되는 거 알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3원칙을 기준으로 블로그 글쓰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지만 아마 이 원칙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블로그 글쓰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약 30-40분 동안 제 유료 강의 39강 중에 한 강 정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만약 이 원칙을 듣고 스스로 하실 수 있다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듣고 막 돈 날렸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실 것 같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원칙을 스스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유료 블로그 강의를 봐주시면 되고요. 유료 블로그 강의에 가시면 지금 빨간 테두리 영상 지금 제가 찍은 이 4강 외에도요. OT 챕터 1강부터 4강 무료 강의가 또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온라인 말고 아예 PT를 받고 싶다. 다이어트 할 때 PT 받듯이 PT 받고 싶다. 이러는 분들은 오프라인 마케팅 대행 창업반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마케팅 대행 창업반은 약 2주 동안 5번 정도 저랑 만나서 아예 한 업체 이상을 마케팅 대행을 아예 맡아요. 그 다음에 그 업체를 블로그랑 플레이스를 같이 키워보는 그 연습 자체를 해보는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를 받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그 강의를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마케팅 대행 부업이 뭐고 그 다음에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왜 배워야 되고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설득하는 글쓰기의 3원칙까지 배워봤는데요.